자, 고전 소설을 읽어주는데도 저작권 위반일까요? 자, 그렇다면 먼저 고전 소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저작권 보호 기간. 자, 저작권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창작한 순간부터 그 저작자가 사망한 해부터 7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저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0년 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80년 후인 12월 31일까지 저작권이 보호가 돼요. 저작권 보호기간에서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뭘까요? 자, 지금 여기 제가 PPT를 보여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PPT를 보시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똑같습니다. 12월 31일 모든 인간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 공유 저작물로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라고 했는데 고전 소설 자체, 오리지널 고전 소설 자체는 이미 창작한 시간이 한참 지났고 실제 그 저작자가 만약에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오는 도민준이라든지 아니면 엑스맨에 나오는 울버린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고전소설 원본 자체의 저작권 보호기한은 끝났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어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다 해도 그 고전 소설을 새롭게 리메이크해서 다시 각색을 했거나 다시금 새롭게 썼다고 하면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 그 새롭게 번역하거나 새롭게 글을 다시 리메이크해 쓴 사람이 만약에 1962년도 12월 31일까지 사망을 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고전 소설을 번역한 사람이 1963년 1월 1일부터 사망했다고 하면 아직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있습니다. 지금 청춘님이 읽으시려고 하는 고전 소설이 그 고전 소설의 번역자가 있는 고전 소설을 읽으신 건지, 그러니까 리메이크니까 영어 원문으로 된 거를 우리 한글로 번역한 소설을 읽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오리지널 고전 소설 원본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고전 소설 원본을 새롭게 현대 버전으로 재구성한 지금 출판사에서 판매 중인 그러한 고전 소설을 읽는지, 요거에 따라서 권리 보호 기간 계산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 보시는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도 고전 소설 구전으로 전달해 오는 그 콘텐츠, 그 소설을 새롭게 현대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아마 그러한 소설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소설을 현대 버전으로 만든 분이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살아있는 저작자라면 아직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번역을 했냐 안 했냐, 원문이냐. 그러니까 고전소설 자체가 오리지널 영어였어요? 그러면 저작권 보호 기한이 1962년 이 훨씬 이전 거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번역한 부분, 번역, 리메이크, 편곡, 영상화 변형 등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새로운 저작권이 생긴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 예, 대표적인 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예, 성경에서 새롭게 창의적으로 번역한 부분, 예, 요런 것들, 개역 성경 뭐 여러 가지 번역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창의적으로 번역한 그 부분, 수정한 부분과
기존에 있던 부분에 이 저작권 관계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것들은 1962년 이전에 했을 것이고 최근에 했던 것은 1963년 1월 1일 이후에 한 거니까 권리 부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썼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니까 같은 고전 소설, 같은 성경이라 해도 실제 그 책 내용마다 저작권이 살아있는 부분과 살아있지 않은 부분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청춘님께서 책을 읽으실 때, 예, 책, 그거를 그대로 낭독을, 물론 허락받고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허락받고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책을 낭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책을 그대로 낭독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원 권리자의 원칙적인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작권 보호기한이 끝난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작권 보호기한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모든 출판사가 그대로 낭독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출판사 혹은 그 저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이 책 낭독을 많이 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책의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놔두거나 아니면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 낭독 자체가 그 책에 대한 판매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 낭독하는 사람이 워낙 책을 재밌게 낭독을 하니까 그냥 그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전달력이 더 뛰어난 거예요. 내가 책을 직접 읽는 것보다. 자, 그럴 경우에 실제 이 유튜버로 인해서, 책을 낭독하는 유튜버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매출 상승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출판사와 저자는 그 해당 유튜버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 출판사와 저자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는 타인의 저작물 중 이 책을 허락 없이 그대로 읽을 경우에는 권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즉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해당 채널에 강력한 페널티 조항을 해서 90일 동안 연속 3번의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으면 그 해당 채널에 연결된 모든 지메일과 연결된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구독자 수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광고 수익 그 자체도 날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을 통한 법적 조치, 즉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책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보다 책을 소개하는데 책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서평, 비평을 담아서 책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그 다음에 출처 표시를 하고 이용했을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파워포인트 PPT에 나와 있는 이 오른쪽 노란색 화면에 해당이 되는 이 노란색 장면 있죠? 이거에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물론 자, 이게 지금 제가 극단적인 두 개의 케이스를 분리해서 소개를 했지만 공정 이용 방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권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것은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은 사실 법원이 하고 있어요.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원칙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